안녕하세요. 저는 권태환이고요. 오늘은 T아카데미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위한 코틀린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GDC 서울 운영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는 꿈많은 개발자가 되자라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요 내용으로 다 이제 자바 코드랑 함께 다 같이 보일 수 있도록 PPT를 구성을 했고요. 아마 미리 보신 자료대로 자바랑 코틀린 코드가 함께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GitHub API를 연동한 앱을 제가 하나를 오픈소스로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이따가 함께 다운받으신 다음에 자바 to 코틀린 컨버팅을 같이 함께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코틀린이 뭔지는 뭐 아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정의를 다시 보죠. 이거는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코틀린은 일단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동작하는 언어이고요. 기본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제 젯브레인에서 처음에 개발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JVM 위에서 동작하는 언어이고요. 좀 더 확장을 하면 최근에는 LLVM까지도 이제 컴파일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LLVM 컴파일러는 아직 iOS를 위한 네이티브 정도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알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원래 자바가 하려고 했던 한 JVM 위에서 동작하는 다중의 언어를,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모든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했던 그 환경을 코틀린을 통해서 젯브레인이 만들어 가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도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게 코드가 디컴파일 되고 나온 결과가 되게 이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코틀린만 하시면 그래도 3개 정도는 지금은 해볼 수 있으신 겁니다. 일단 뭐 이 정도일 거고요. 그리고 코틀린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에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아파치 라이선스 2.0을 통해서 배포 중이고요. 뭐 컨트리뷰트 하고 싶으시면 직접 하나씩 수정을 하셔서 폴리캣 한번 날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코틀린 버전은 1.2.51 버전이 7월 3일 배포가 되었는데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업데이트 없는 상태로 한 달 정도를 가고 있는데 현재 버전은 이 버전이고요. 오늘은 이 버전을 적용을 할 거예요. 뭐 실제로 DN이 코드의 번호가 따라서 뭔가 계속 그냥 버그 픽스만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2 버전 나온 지는 한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이 KT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한국 그 KT 통신사랑은 아무 상관없는 이름인데 처음에는 약간 이거 가지고 농담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이래서 안 될 거라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공개된 게 2011년이고요. 요 시점에 비슷한 시점에 스위프트도 함께 오픈소스로 되었고 이 코틀린은 사실은 스칼라를 참고를 해서 만든 언어이고요. 스칼라가 조금 더 상위에 있는 언어이고 근데 스칼라를 학습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새로 만든 거고 스칼라의 장점은 완전 그냥 기존 자바를 모르고 새로 완전 공부한다 하셔야 이제 그 스칼라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대신 단점은 그 러닝 커브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기존 자바를 가져다 쓸 수는 있는데 거꾸로 자바에서 스칼라를 가져다가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코틀린은 그 역할을 2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코틀린을 쓸 수도 있고요. 코틀린에서 자바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이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펙티브 자바라는 책을 보시거나 뭐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코틀린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펙티브 자바를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 코틀린 기본 베이스가 이펙티브 자바 기반이라서 이펙티브 자바의 룰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이펙티브 자바 책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룰들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뭐 이거는 구글에서 공개한 코틀린 적용한 회사들인데요. 현재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네, 업데이트를 이건 작년 말에 하는 업데이트인데 주요 회사들이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여기 없는데 이제 그랩이라는 그 우버를 따돌린 그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코틀린 컨트리뷰트 분이 개발자가 함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코틀린으로 거의 100% 가까운 코틀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게이지는 100%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이 그래들도 있고 텍스트 파일도 있기 때문에 9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다 하셔도. 네, 그럼 이제 코틀린 문법을 다뤄볼 건데요. 이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3시까지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빠르다고 생각되시면 손을 들고 천천히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타입을 먼저 한번 볼게요. 타입은 자바랑 코틀린이랑 동일합니다. 그 안에 있는 바이트도 당연히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 프리미티브 타입은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 저희가 알다시피 다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스트링만 이제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다 원형은 대문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좀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제 소문자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고요. 코틀린은 다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의 소문자로 시작하시는 거는 이제 코틀린에서는 그냥 대문자 더블을 사용을 해서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는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여기 지금 파이널을 붙여놓은 형태인데 코틀린은 VL로 시작을 합니다. 이 파이널이 붙은 것과 붙지 않은 것의 차이부터 이제 쭉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뭐 못 알아보실 부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순서가 다릅니다. 앞에 변수 형태가 앞에 오는 것인데 코틀린은 뒤에 와 있고요. 모두 다 뒤에 쪽에다가 콜론 이후에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들어오는 건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뭐 적용을 하셔도 이제 그냥 툴에서는 그냥 워닝으로 워닝처럼 그냥 회색 처리 해줍니다. 그래서 뭐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콜론만 있고요. 대신 콜론이 있고 세미콜론이 없어지고 이런 형태인데 코틀린에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자바스크립트로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자동으로 타입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눈으로는 그냥 더블인데 이게 실제로 디컴파일을 했을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생략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대신 아래처럼 이렇게 너를 바로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타입이 없는 형태잖아요. 타입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원형은 아래처럼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자바에서는 보이드 대문자 형태로 시작을 하는데 코틀린은 nothing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nothing은 오브젝트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값은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얘를 이 기본적인 형태로 형변화는 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생략은 가능해요. 근데 이 변수는 쓸모없는 그냥 메모리만 차지하고 있는 쓸모없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죠. 제가 앞에서 이제 파이널을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을 그냥 넣어놨는데 실제로는 자바에서는 저희가 일반 그냥 변수 선언할 때 앞에 스트링으로 시작하는 베리어블 변수를 가지고요. 그리고 코틀린에서는 var이라는 뮤터블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형태이고요. 앞에 var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언어에서 어떤 건 다 var로 시작하고 어떤 건 다 var로 하는 것도 있고요. 스위프트도 var은 있는데 var은 다른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언어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못하고요. 코틀린에서는 뮤터블일 때는 var 그리고 임뮤터블일 때는 var로 시작한다라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파이널로 정의를 하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바 이펙티브 자바에서 보면 이 값은 변하면 안 된다라는 명시를 해줘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그래서 파이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사실대로 하면은 코틀린에서는 이런 걸 되게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그 기본적인 이펙티브 자바에 나오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신다고 해서 VAR로 다 쓰시면 뭐 되긴 돼요. 근데 이 값이 처음에 이후로 이제 값이 변화되지 않는 거를 이제 명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AR과 L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이게 함수 원형, 이게 변수 원형이에요. 변수에 대한 원형인데 L 같은 경우에는 게터만 있고요. VA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게터와 세터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을 정의를 하고 뒤에 그 타입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특이한 건 특이하지 않군요. 여기에 그냥 초기화 값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로를 사용하는 부분은 모두 다 생략이 가능해요. 뭐 얘네는 조건이 있지만 얘가 생략이 되면 이 뒤에 있는 값이 정확해야 되고요. 얘가 정확하게 있으면 얘는 뭐 널로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널럼을 선언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변수에 대한 원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게터와 세터가 코틀린에서는 게터 세터가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바에서처럼 getName, 그리고 setName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코틀린 내에서는 그냥 게터 세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VAR로 정의되어 있으면 게터 세터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고 L로 정의되어 있으면 게터만 쓸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코틀린을 디컴파일한 코드이고요.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요 형태를 코틀린에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는데 그 전제 조건은 요거 한 줄이에요. 요 한 줄만 입력을 해주시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코드를 다 만들어줘요. setName에 값을 넣어주고 getName에 리턴 시켜주는 이런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 앞선 이 부분에 의해서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getName과 setName까지 다 만들어주는 저희가 알고 있는 자바에서 데이터 객체 선언할 때 쓰는 방식을 다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VAR로 하면은 초기 값을 가지고 있는 리턴 타임만 만들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게터와 세터를 제가 임의로 구성을 한 결과물이고요. 그러니까 게터와 세터 이 변수 자체에서도 게터 세터를 다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set name을 해서 뭐 리스트를 받아온 다음에 그 리스트에서 empty이면 이렇게 값을 바꾸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 var 변수 하나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함수를 만들지 않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게터와 세터를 하는 방법은 getset을 하는 방법은 set은 value가 있고요. 이 value는 저희가 알고 있는 set list 밖에서 자바에서 볼 때 set list를 하게 되면 이 set value가 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필드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getter setter에서는 이 필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뭔가 값을 바꿔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 필드를 적용을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이 값은 그냥 value는 그냥 받아오기만 하는 거고 값이 변경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리턴시키기 위해서 필드를 또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 getter는 제가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얘가 없어도 자동으로 필드를 가지고 와서 리턴을 시켜줄 거고요. 여기서 isNot empty가 필요하지 않으면 당연히 setter도 그냥 필드 대신 그냥 value 자기 자신을 그냥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va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약간 변수인데 함수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리스트가 is empty가 아니면 true가 리턴이 될 거예요. 약간 별도의 정확하게 하면 이 코틀린에서 변수는 함수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변수가 사실은 함수를 들고 있는 거고요. 함수가 변수도 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변수를 함수에다가 초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알고 있던 방식인데 약간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 원형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게터와 세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행동을 그냥 정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든 함수든 변수만 선언을 해도 자동으로 함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널러블인데요. 이 널러블을 명시해주는 방법입니다. 자바에서는 저희가 명시한 적이 없지만 자동으로 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코틀린에 오면 아래처럼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명시해주는 거죠, 이제부터. 코틀린에서는 기본적으로 널러블을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에러가 자동적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기다 널을 넣을 수는 없어요. 얘는 값을 스트링 변수인데 그 값에다가 널을 넣어주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또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그 생략이 가능한 형태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널러블인 경우에는 앞에 변수 타입이랑 뒤에 물음표를 함께 넣어줘야 얘가 널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널러블인 경우에는 명시가 필요하고요. 널러블이 아닌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브젝트 타입을 그 인테저 값이 맞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값을 초기화하는 코드인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인스턴스 오브라는 하나를 가지고 if문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오브젝트를 인덱스로 값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변수를 하면서 갖고 올 수 있는데 코틀린에서는 이런 인스턴스 오브를 as와 is라는 거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걸 as는 값의 캐스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is는 값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as는 이 인스턴스 오브를 자동으로 한 다음에 그 값이 int가 맞으면 그 값을 리턴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경우에는 abc가 지금 any로 오긴 했는데 any가 오브젝트 타입이고요. 이 오브젝트로 온 abc의 결과가 if instance of를 한 다음에 인테저가 맞으면 그 값을 컨버팅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0이 앞에서는 0이고 뒤에서는 abc로 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 널로 리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의 결과물은 outb 그냥 널로 출력이 될 거고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is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is를 이용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앞에 인스턴스 오브랑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is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as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처럼 간단하게 자동으로 int 값을 갖고 오고 싶다면 위에처럼 하는 거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값이 int가 맞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 갖고 오고 싶다면 아래처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과값이 달라요. 하나는 널이고 하나는 0이에요. 그 이유는 얘가 초기화가 0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위에 코드는 초기화 코드가 없어요. 그냥 이 a as int 한 결과물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사실 여기서 널리 나오면은 제가 원하는 결과물은 사실 아니잖아요. int로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형변환이 됐을 때 0이 그러니까 그 형변환된 결과물이 0 또는 아니면 그냥 그 형변환하기 전 값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널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널이 나오지 않게 하기 하는 방법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널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앞서 있던 코드보다 똑같은 길이의 양이 만들어지는데 a가 int 이면 여기선 하지 않은 결과물이 다음처럼 되긴 한데 일단 여기선 널이 리턴이 될 거니까 당연히 널 체크를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제가 코드에서 하기 싫어서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깔끔하지 못합니다. 뭐 앞에서 그냥 했던 인스턴스 오브 is 가지고 그냥 체크하는 방식이 더 깔끔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코틀린에서는 이런 부분을 엘비스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if else가 들어가도 되는데 if else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if else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뒤에다가 엘비스 오퍼레이터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코드가 디컴파일 되면 if a가 int냐를 체크를 하고요. else 0을 리턴을 하는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엘비스 오퍼레이터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엘비스 오퍼레이터는 그냥 if else를 대신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엘비스 오퍼레이터를 한 번 더 보면 매니에처럼 원래는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코틀린에서는 사망식은 없어요. 사망식 저희가 알고 있는 B가 널이면 얘가 true잖아요. true이면 앞에 거 태우고 그리고 콜론으로 뒤에 걸 태울 수 있는 사망식은 코틀린에서는 없고요. 대신 엘비스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사망식처럼 만들어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얘 디컴파일하면 사망식으로 나와요. 이 코드를 디컴파일을 하면. 그러니까 코틀린에는 없지만 그냥 자바에 있는 그 사망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얘를 디컴파일하면 그냥 사망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 그걸 저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 코드는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JVM에서 해석하기 위한 코드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디컴파일도 필요할 때 저는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제인데 여기에 이제 엘비스 오퍼레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인데요. 밑에 있는 것처럼 뭔가 어떤 값이 노드로 들어옵니다. 그 노드에 있는 페어런트를 가지고 오는데 엘비스 오퍼레이터에 널을 리턴을 시켜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때 페어런트에서 네임이랑 노드에서 페어런트랑 네임을 갖고 오는 코드인데 위에처럼 이렇게 널을 리턴을 시키게 만들어줘도 되고요. 아래처럼 이렇게 입세션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입세션 발생을 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네임이 정말 널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입세션을 발생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널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 변수는 널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느낌표 2개를 넣어주면 돼요. 이것도 이때는 무조건 널 포인트 입세션이 발생을 하고요.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다른 입세션을 발생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거 앞에서 했던 코드 똑같은 건데 뒤에서 이제 if문을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 n이라는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인스턴스 오브를 몇 줄을 넣어서 처리해야 되는 코드를 is int이면 프린트라고요. is string이면 프린트라는 코드를 뭐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else일 때도 nothing으로 출력이 될 거고요. a 값이 abc가 아닌 0.0인 double이라는 더블 변수로 초기화가 되면 당연히 else로 출력이 될 거고요. 근데 이런 코드를 자바에서 하게 되면 if else를 몇 줄을 넣어야 될까요? 일단 요 줄에 2번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is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when문과 함께 활용을 할 수 있는데 when은 정확하게는 if문이에요. if 대신 when이라는 그러니까 if로 제가 이거를 if is a is int a is string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으로 when문으로 형변환을 시켜주는데 코드 변환을 시켜주는데 when도 역시 if문 대신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코틀린에는 있고 자바에는 없잖아요. 자바에는 스위치문이 있는데 스위치는 스트링이랑 숫자 값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코틀린에서는 스위치는 없어요. 대신 if문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스위치 대신 if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when이라는 거를 통해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when은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when이라는 문구 구문 안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따 코드에서 제가 넣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코드에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변수니까 제가 코드를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방금 전에 했던 코드를 제가 if문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뭐 이게 int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트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블 체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밑줄이 그어지죠. 좀 else if인 경우에는 안 그어지는데 else if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if가 그어지는데 다 똑같이 숫자만 출력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처음에는 스트링만 출력을 할게요. 그리고 더블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출력을 하면은 되긴 되는데 보면은 여기서 웬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이때 웬으로 바꾸려면 리플레이스를 해주면 됩니다. 옵션 뭐 맥에서는 옵션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바뀌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else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ny가 정확하게는 오브젝트 타입이고요.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제가 그냥 디컴파일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바이트 코드가 실시간으로 적용이 돼요. 이 코드가 JVM 위에서 동작하는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디컴파일을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자바에 굉장히 긴 줄이 나와요. 오브젝트 타입으로 방금 변수를 받고 그리고 if문으로 이거를 인스턴스 오브를 각각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else에서 출력을 하고요. 근데 이 되게 좀 지저분할 수 있는 코드들이 이런 코드들이죠. 원래 제가 자바에서 했다면 그냥 한 줄로 여기다 그냥 바로 출력을 했을 텐데 형변환을 하고 그 형변환한 값을 다시 인스턴스 오브를 체크하고 형변환하고 다시 랭스를 가지고 오는 코드가 이렇게 길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코틀린으로 그냥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 when이 되게 좋은 게 여기서 네, 이거는 클래스랑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서 클래스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 때 샘플 코드가 있을 거라서. 이제 그냥 클래스를 살펴볼게요. 클래스가 양이 좀 많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바 이펙티브 자바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룰이 많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틀린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 접근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 선언하는 부분은 자바랑 그냥 코틀린이랑 동일하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이 타입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타입은 코틀린에서는 기본적으로 퍼블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티드는 선언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게 앞에 자바에서는 이 퍼블릭을 빼주면 디폴트라고 해서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코틀린에서는 무조건 전역이에요. 그 디폴트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 안에서만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바에서는 앞에 이거를 빼주면 되는데 코틀린은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클래스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생성자를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생성자가 되게 저희는 자바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변수 선언하듯이 생성자를 한 번 더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코틀린에서는 이렇게만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이 가로만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변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얘가 없으면 그냥 가로도 회색 처리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냥 한 줄이면 돼요. 사실은 제가 클래스가 필요하면 얘만 정의해주면, 아무것도 없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면 얘만 선언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를 하나 받아오도록 할게요. a라는 변수를 하나 받아올 건데요. 자바에서는 스트링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this로 이 a 값을 넘겨줘야 되는데 코틀린에서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뒤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거고요. 일단 생성자에다가 그냥 바로 val이라는 전역 변수처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역 변수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코틀린에서는 이렇게만 선언을 해주면 전역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하죠. 이번엔 b라는 생성자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틀린도 똑같이 b라고 정의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져요. 지금 제가 프린트를 한번 할 거예요. 프린트를 할 건데 a와 b가 있고요. 얘는 당연히 지금 b라고 해서 그냥 초기화, 어디선가 초기화랑 값이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러면 출력을 하면 a와 b가 모두 다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코틀린은 이렇게 선언을 해볼 수는 있어요. 선언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찾을 수 없는 b 변수를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수 b는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접근할 수 없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한 개의 프라이머리 생성자만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n개의 보조 생성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보조 생성자는 n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근데 단점은 무조건 메인 생성자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메인 생성자가 제가 지금 여기다 A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 A라고 선언된 생성자를 무조건 호출해줘야 됩니다. 이 생성 조건은 코틀린에서는 무조건 그냥 메인 생성자를 불러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this A, B라고 해서 이전 생성자를 넘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A만 넘겨서 그냥 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디컴파일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디컴파일에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전역 생성자 A가 있고요. 이 A는 아까처럼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변수 선언하는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get A가 이거는 제가 get A를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만들어질 거예요. VAL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프라이빗이라고 선언을 해주지 않을 이상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단 세컨더리 생성자에서는 전역 변수를 선언할 수 없어요. 이거를 한 번 더 찾아보죠. 네,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보조 생성자는 접근자를 이렇게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무조건 초기 생성자가 이제 무조건 호출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코틀린은 프라이머리 생성자가 무조건 호출이 되어야 해요. 여기서부터 그냥 실제 코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코드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샘플이라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게 이제 init 블록이라는 건데 여기가 저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자바에서는 저희가 알듯이 여기서 그냥 바로 init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뭐 네임을 받아오면 이 네임을 가지고
그냥 바로 출력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코틀린은 프라이머리 생성자에서는 사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네임을 가지고 바로 제가 출력을 해보고 싶을 방법이 없어요. 얘는 이미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드 문법상 이렇게 가질 수는 없어요. 뭐 아까 자바처럼이라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닛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문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법처럼 만들어 주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닛이라는 별도의 블록을 하나를 뒀어요. 얘를 디컴파일을 하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형태가 그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보면 방금 전에 네임을 받아오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그 네임을 출력하는 코드가 이렇게 생성자, 첫 번째 생성자 안에서 만들어져요. 복잡해지는 건 이제 다음부터죠. 제가 두 번째 생성자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서 호출을 해줘야 된다 했는데 제가 지금 호출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오류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문법상이니까 디스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name1과 name2를 그대로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name이 넘어가서 출력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결과는 첫 번째 생성자는 얘만 출력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생성자는 자바에서처럼 디스로 넘겨준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생성자는 자바에서는 얘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컴파일 해보면 여기서부터 조금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이닛으로 입력했던 이 네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 네임이 첫 번째 생성자에 보면 네임이 출력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여기선 그냥 디스로 넘기네요. 이게 원래 예전에 디컴파일 하면은 이 이닛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디스로만 처리하고 있네요. 계속 내부에서 알아서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제가 이걸 설명했던 이유는 이 두 번째 생성자에서도 var1을 그냥 네임이랑 디스 네임을 그만 출력하는 코드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결국은 코드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동작은 얘가 디스로 넘기고 아웃을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도 당연히 var3에 있는 이 네임 두 개를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컨더리 생성자는 얘가 불리면 그냥 자바에서처럼 불려지긴 한데 근데 여기가 그냥 이거는 디스로 넘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시할게요. 이거 제가 과거에 기억하는 거랑 다르네요. 여기서 name2를 제가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접근을 할 수 없겠죠. 이 init 블록 밖에 있는 녀석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온 게 아니라 만들어진 다음에 이 name2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코드는 접근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var2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이렇게밖에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이 name2를 미리 알고 싶다면.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결과물은 안 나올 거예요. 위에 있는 name2는 아무것도 값이 출력이 안 될 거고요. 밑에 있는 name2는 출력이 될 거예요. 얘를 실행을 하면 뭐야? 다른 에러가 자꾸 나네.
그냥 있던 프로젝트에서 해가지고 다른 앞에 게 빌드가 안 됐나 보네요. 빠르게 다시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안 돌아가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name2는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생성자 name2는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바처럼 제가 this로 넘기긴 했는데 이 init 블록이 먼저 실행이 된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자바 코드 상으로는 그냥 이런 거를 한 거죠. 그냥 자바에서도 그냥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런 걸 한 거죠. 그냥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원하는 결과는 사실 안 나오는 건 맞아요.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 init 블록은 자바에서처럼 그냥 무조건 전역 변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바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샘플을 생성자를 지정을 해주는데 코틀린에서는 프라이머리 생성자가 이렇게 바로 변수를 전역 변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이 init 블록을 따로 제공을 해준다라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세컨더리 생성자에서도 변수를 뭔가 갖고 오고 싶다면 이렇게 밖에 접근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냥 PPT를 잠깐 무시하고요. 이건 제가 이어서 할게요. 자바에서처럼 전역 변수로 만듦과 동시에 함께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생성자에다가 모든 변수를 다 정의를 하고요. 세컨더리 생성자에서는 제가 필요한 값만 정의를 하면 돼요. 거꾸로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제가 세컨더리 생성자가 이제 name이라는 변수 하나만 가지고 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얘는 값이 없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값을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이 밑에 있는 블록은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name2도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전역 변수가 됐기 때문에 그냥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뭐 하나 더 추가한다고 했을 때 세 번째 그냥 이 값은 얘는 여기다가 생성자를 하나 더 구성을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name2를 받아오는 걸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요. 얘를 name2를 받아오고 나이는 0으로 넘기는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에서는 그냥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그냥 디스만 부르면 되는데 코틀린에서는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맨 밑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생성자는 하나만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생성자는 name2를 가질 수 있는데 그냥 코드 구조상 이 샘플이라는 녀석에 있는 오른쪽에 붙어 있는 생성자는 변수를 n개를 가지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기서 모두 다
별도로 정의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AG를 여기서 또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자바처럼 여기다가 뭐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를 코드를 다 줄여줄 수 있는 거죠. 대신 그 생각을 그냥 역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를 만들어 줬을 때의 장점은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다 불이 꺼져 있는데 이건 그냥 자바에서처럼 생성자 블록에서만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불이 다 꺼져요. 근데 외부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 불이 생기겠죠. 다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보면 안 돼. 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다시 이게 이제 진짜 전역 변수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name2가 없을 때랑 그냥 나이가 없을 때 지금 여기다가 공백이랑 숫자만 넣어줬는데 이 코드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코틀린에서는 변수에다가 메소드 파라미터에다가 디폴트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C 개발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변수에다가 이렇게 디폴트를 정의를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코틀린에서는 좀 룰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C에서는 얘를 여기다가 더 정의해주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name2, name1 그리고 age 뭐 이렇게 원래는 C 스타일대로 하면 여기도 초기화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일단 코틀린에서는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얘를 자바에서 그냥 코틀린에서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다가 초기화를 안 해줘서 에러가 발생을 한 건데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제가 A와 이제 AG만 가리키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에러가 발생을 해요. 원래대로 하면은 순서대로 제가 보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정을 해볼게요. 이 파라미터가 얘라는 걸 지정을 하면 오류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가 얘가 얻은 거를 가리킬 건지를 제가 밖에서 지정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샘플이라는 걸 자바에서 제가 초기화를 시켜볼게요. 자바에서 초기화를 시켜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3개 다 넣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디폴트로 이미 기본값을 오버로드를 하고 있는데 오버로드를 해주고 있는데 얘는 하나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값을 다 넣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는 문법은 코틀린에서만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자바에서 하고 싶다면 이렇게 명시를 다시 해주고요. JV 오버로드라는 메소드를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시켜주면 자바에서도 제가 그냥 이름이랑 나이만 초기화할 수 있는 코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저런 부분은 그냥 자바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서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100% 자바가 100% 코틀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초기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name2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내용이 많은데 여기가 쭉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일단 이닛 블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음처럼 사용을 했었는데 컴파일 했을 때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될 거고요. 네, 이거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되게 많아요.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틀린에서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프라이머리 생성자는 한 개만 선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생성자는 무조건 n개까지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사실은 완벽하게 어느 게 디폴트 값을 가질 거고 어떤 거는 디폴트 값을 가지지 않을 거고, 근데 뭐 변수가 또 하나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변수 이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아까처럼 명확하게 int 더블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생성자도 있을 건데 아닌 생성자도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세컨더리 생성자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사실 아까 JVM 오버로드가 그것까지 다 해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변수를 가지고 JVM 오버로드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세컨더리 생성자를 사용을 하긴 하셔야 돼요. 그 경우는 타입이 다를 때. 그리고 세컨더리 생성자는 무조건 프라이머리 생성자를 호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생성자는 이닛 블록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생성자와 함께 오는 변수는 전역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앞에 타입을 지정을 해주면 무조건 전역 변수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클래스뿐만 아니라 모든 메소드에도 동일한데요. 디폴트 값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을 정의를 했을 때 오버로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 오버로드 결국 이 앞에 JVM 붙어 있는 녀석들은 자바에서 콜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이 디폴트 값을 잘 활용을 하면 알아서 코드가 제가 뭐 한 10줄 넘게 쳐야 되는 코드를 다 줄여주는 부분을 역할을 대신해주는 부분입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네, 데이터 클래스를 쓰는 이유는 포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부분을 해주냐면 이따가 이거 뒤에서 이제 데이터 클래스를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데이터 클래스를 그 데이터라는 거를 넣으면 무슨 일을 해주냐면 해시 코드랑 이퀄스랑 그런 거 toString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toString은 뭐 모든 클래스에서 만들어주긴 하는데 해시 코드랑 이퀄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게 보안상 문제가 있어요. 보안상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해시 코드를 외부에서 제가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 외부에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상 그 해시 코드를 제공을 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을 데이터 클래스라는 포조 객체를 정확하게 포조에 말고도 뭐 그냥 그걸 지정하는 이름은 되게 많아요. DAO도 있고요, DTO도 있고요, 트랜스포 오브젝트일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코틀린 원래 문서에서는 그거 이름을 다 지칭을 해놨었는데 최근 문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냥 데이터 클래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이따가 디컴파일 하시면 정확하게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